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떤 게 궁금해서 오셨나요? 오늘은 코덱이라는 용어가 궁금해서 봤는데요. 동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동영상 코덱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코덱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우리가 처음 접하는 동영상은 큰 용량을 차지하고 고화질이죠. 동영상은 압축을 통해 저장되고 재생되는데 바로 이때 사용되는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코덱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압축된 동영상 그 정도로 개념이 잡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배워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다양한 영상 압축 방식과 압축 방식에 따른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고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디오 코덱은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함으로써 동영상의 저장과 재생을 담당하는 기술 또는 규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코덱의 종류에 따라 압축률이 달라져 전송과 재현의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충분히 이해하고 영상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디오 코덱은 MPEG 시리즈, WMV 시리즈, H264 등 매우 다양합니다. 보통 무압축 방식과 압축 방식으로 나뉘며 용도에 따라 촬영용 코덱, 편집용 코덱, 보관 및 납품을 위한 마스터링용 코덱 등으로 분류됩니다. 편집 장비의 발전으로 매년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코덱들이 나오므로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카메라와 편집 장비 이용되는 다양한 코덱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설정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코덱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시켜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MPEG-1입니다. MPEG 그룹이 만든 표준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 규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디오 비디오 규격으로 비디오 CD, 케이블 위성 TV 등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MPEG-2는 MPEG이 정한 오디오와 비디오 인코딩의 일련의 표준을 말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형식 중의 하나입니다. MPEG-2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위성 방송, 디지털 유선 방송 등의 디지털 방송을 위한 오디오와 비디오 정보 전송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PEG-4입니다. 영상 음성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송 저장하기 위한 규격의 하나입니다. MPEG-1, MPEG-2와 같이 시스템, 비주얼, 음향, 파일 포맷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MPEG-4라고 할 때에는 동영상 인코딩 방식을 기술하는 비주얼 부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도 계속 추가 확장되고 있는 규격입니다. 비디오 코덱의 종류 네 번째로 H.264로 영상 압축 표준의 하나입니다. 현재 고선명 비디오의 녹화, 압축, 배포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포맷 가운데 하나로 동영상 코덱 중 가장 우수한 코덱으로 활용도가 높고 매우 높은 데이터 압축률을 자랑합니다. H.264는 블루레이 디스크를 위한 코덱 표준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H.264는 또한 비메오, 유튜브, 아이튠즈 스토어 영상 등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와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및 마이크로소프트 실버라이트 등의 웹 소프트웨어, 다양한 HD TV 방송에 널리 사용됩니다. 비디오 코덱 다섯 번째는 HEVC입니다. 고효율 비디오 코딩의 약자로 H.264 성공으로 개발에 착수한 차세대 동영상 부호화 기술입니다. 기존의 H.264, MPEG-4, AVC에 이어
HEVC를 국제적으로 차세대 최종 표준안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비디오 코덱은 DV로, 이는 1996년에 시작된 디지털 영상 포맷으로 최근에는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DV의 작은 형태인 미니 DV는 준 전문급 비디오 및 홈 비디오 생산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선형 편집 시스템 IEEE1394의 경우 표준 인터페이스 포함합니다. 비디오 일곱 번째 코덱인 애플 애니메이션 코덱, 대표적인 퀵타임용 코덱 중 하나로 무손실 압축 비디오 코덱입니다. 여덟 번째 애플 프로레스 코덱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스튜디오와 함께 공개된 손실 압축 코덱입니다. 매우 우수한 코덱으로 주로 논리니어 편집을 위한 매개 코덱으로 사용됩니다. 특징으로 다양한 해상도와 화면비를 지정 가능합니다. 애플 프로레스에는 422 프록시와 HQ4444종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아비드 DNX HD 코덱은 아비드에서 내놓은 코덱으로 주로 편집용 매개 코덱 및 마스터링으로 사용됩니다. 편집을 위한 매개 코덱으로 가장 공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데이터 레이트란 영상과 음성을 디지털화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량을 전송하는 속도를 말하며 화질과 음질의 수준 평가의 척도가 됩니다. 보통 비트레이트라는 단위로 표기하는데요. 비트레이트란 초당 처리해야 하는 비트 단위의 데이터 크기를 말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프레임을 균일하게 압축하는 고정 비트레이트, 컨스탄트 비트레이트와 프레임 간의 차이를 분석해 움직임이 많은 부분을 고압축하는 가변 비트레이트, 베리어블 비트레이트로 나뉩니다. 데이터 레이트의 종류로는 먼저 CBR, 컨스탄트 비트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고정 비트레이트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된 비트레이트를 사용해서 압축을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인코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고정된 비트레이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곳에서는 화질 저하가 발생됩니다. 비트레이트는 일정하지만 품질은 가변적이고 작업 전에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BR, 베리어블 비트레이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압축을 행하는데 에버리지, 보통, 맥스, 최대, 미니, 최소로 나뉩니다. 평상시에는 보통의 비트만을 사용하다가 움직임이 빠른 곳에서는 최대 비트를 사용하고 움직임이 없는 곳에서는 가장 낮은 최소 비트만을 사용해서 압축을 하게 돼 있죠.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CBR 방식에 비해 더 작은 용량에 더 좋은 화질을 만들어내므로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VBR 방식은 압축하려는 영상 전체를 한 번 읽고 처음부터 다시 압축을 실행하기 때문에 CBR 방식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항상 CBR에 비해 화질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비트레이트는 가변적이고 작업 전에는 용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디오 코덱입니다.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편집, 저장,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AIFF, FLAC, WAV 등이 있으며 5.1 채널 이상의 다채널 시스템을 지원하는 돌비 시리즈로 DD, 돌비 디지털과 AC3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MP2, MP3, AAC 등이 있으며 WMA,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 시리즈 등도 있습니다.
촬영 포맷에 따른 코덱을 적용해보고 압축 방식에 따른 워크플로우도 이해했으니 이번에는 워크플로우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워크플로우의 최우선 순위는 아무래도 정확하고 빠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또한 화질의 손상 없이 작업되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워크플로우 테스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촬영 포맷이라고 하면 촬영하고자 하는 카메라 매뉴얼의 동영상 압축에 나와 있는 규격, 즉 포맷을 의미하는데요. 촬영 전 연출자는 카메라 감독, 편집, 후반 작업자와 함께 촬영 포맷을 결정한 후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촬영된 영상은 후반 작업인 편집 단계의 작업 환경, 즉 워크플로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촬영할 때 동영상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영상 제작의 기술적 요소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하기 전에 카메라의 가능한 압축 방식을 확인하고 전송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마다 저장 방식과 설정이 다르므로 지원되는 메모리의 속도와 코덱을 점검하고 촬영해야 합니다. 테스트로 메모리의 속도와 카메라의 기록 속도를 비교하고 테스트 촬영하여 프레임 드롭이 없는지 확인하고 실제 촬영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은 카메라의 지원 해상도를 확인하여 적절한 해상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레임 레이트 중 최종 포맷에 맞는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용일 땐 30프레임이거나 29.97프레임이며 영화용은 24프레임이거나 23.98프레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마는 영상의 중간 톤을 조절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각 카메라마다 특정 감마를 채택하여 사용하는데요. 기본 감마값 외에 특정 감마를 조절하고 선택하여 영상의 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메라마다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설정을 최종 점검하여 자기에게 맞는 값을 카메라에 세팅해야 합니다. 카메라마다 지원하는 코덱과 감마가 다른데 영화 촬영용 카메라의 대표적인 카메라인 아리사의 알렉사 카메라의 경우 많이 쓰이는 렉 709와 로그 방식의 감마를 지원합니다. 렉 709는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 영상 이미지를 비디오 모니터상에 표시하기 위한 표준 감마입니다. 대부분의 비디오 편집 장비를 통해 렉 709 이미지에 대한 프로세싱 작업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색보정 과정에서 선택 범위는 다소 축소되지만 가장 빠른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알렉사에서는 또 하나의 감마값인 로그 C를 제공하는데 C는 시네온을 의미합니다. 시네온은 코닥사가 90년대에 개발한 디지털 필름 스캐닝 처리 촬영 시스템 일종으로 주사된 네거티브 필름의 농도 데이터가 수록된 파일 형식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이 방식은 많은 색상 정보를 제공하지만 추가 처리 없이 볼 경우 빛이 바랜 것처럼 단조롭게 보이기 때문에 육안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색상 정의표, 룩업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영상 파일을 저장할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도 중요하지만 촬영된 데이터의 백업은 매우 중요하며 저장 방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촬영된 데이터는 즉시 외장 하드드라이브에 옮겨 보관하며 필요시 매개 코덱으로 변환하여 별도 보관합니다. 데이터의 백업은 투 백업 시스템을 기본으로 합니다. 폴더명은 연, 월, 일, 언더바 작업명으로 지정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편집 종료된 영상은 편집 파일과 별도로 외장 하드드라이브에 별도 보관합니다.
해상도를 쉽게 말씀드리면 스크린에 표현된 영상이 얼마나 섬세한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해상도가 높다는 말은 더 작은 점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지를 더 섬세하고 자연스럽게, 즉 고화질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주사 방식인데요. 주사 방식이란 화면에 표현되는 방식이 순차적으로 주사되느냐 아니면 짝수층과 홀수층으로 나눠 주사되느냐에 따라 순차 주사와 비월 주사로 나뉘게 됩니다. NTS 디지털 표준 텔레비전, 즉 SD는 480i 아날로그 시스템을 사용하며 243개 줄에 2개의 비월 주사 필드로 분리됩니다. 팔 방식은 288개 줄에 2개의 비월 주사 필드로 분리됩니다. 선명 텔레비전의 주사 방식은 480p로 720-480 순차 주사 방식입니다. 고선명 텔레비전인 HDTV는 720p로 1280-720 순차 주사 방식입니다. 요즘 풀 HD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080i나 P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1080i는 1920-1080으로 540개 중 2개의 비월 주사 필드로 분리됩니다. 1080p는 1920-1080으로 순차 주사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차 주사 방식이 비월 주사보다 조금 더 선명하지만 용량이 커서 사용을 기피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요즘은 순차 주사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화의 해상도를 알아보면 현재 대부분의 극장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영상기는 2K의 해상도로 사용됩니다. 영상기 자체는 4K를 지원하는 극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DCP가 2K 해상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점차 4K 영상 제작을 넘어선 6K 또는 8K, 8K까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K의 전체 해상도는 가로 2048, 세로 1556 픽셀의 이미지 크기를 가집니다. 생성되는 각 이미지는 12MB입니다. 1.85대 1의 가로 세로 비율을 가진 아카데미 사이즈와 비스타비전, 2.35대 1의 비율을 가진 시네마스코프도 2K 크기로 샘플링합니다. 4K 해상도는 4096-2160의 디지털 이미지 크기를 가지는데요. 이는 2K 영역의 4배 크기에 해당합니다. 영상의 가로 세로비는 화면비라고 불리며 가로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로 나눈 값으로 표시합니다. 텔레비전의 화면비는 옛날에는 4대 3의 비율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박스 형태의 화면이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 카메라가 디지털화되면서 4대 3이었던 비율이 16대 9로 바뀌게 되어 좀 더 넓은 화면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고선명 텔레비전과 유럽의 디지털 텔레비전은 약 1.78대 1, 즉 16대 9의 비율로 가로 세로비를 사용합니다. 최근 극장에서 사용되는 영화의 경우에는 주로 2.35대 1이나 1.85대 1의 가로 세로비가 사용됩니다. 35mm 필름의 프레임은 1.37대 1 가로 세로비를 사용합니다. 풀 프레임을 사용하는 옛날 무성 영화의 경우 1.33대 1의 가로 세로비를 사용합니다. 극장 상영용 파일 포맷을 살펴보면 DCP, 즉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가 표준 영사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DCP는 6개의 메이저 할리우드 스튜디오, 디즈니, 폭스, 파라마운트 등에 의해 2002년 디지털 시네마 이니셔티브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DCI 규격에 따라 JPEG 2000을 이용한 MXF 파일을 디지털 파일로 영화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DCP의 특성은 제작에는 큰 비용과 시간을 필요하지만 점차 어도비 프리미어의 편집 프로그램의 옵션으로 이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거나 별도의 저렴한 DCP용 프로그램인 오픈 DCP, 이지 DCP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송용 파일 포맷을 보면 과거에는 방송용 테이프를 통해 송출하였지만 최근에는 파일로 송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송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방송사 내부에서 종합 편집할 경우 파일로 출력하고 저장하며 내부 시스템을 통해 주조정실을 거쳐 송출합니다. 외주 제작할 경우 종합 편집실에서 방송용 테이프로 출력해
방송사로 납품하거나 파일로 출력하거나 저장해 납품합니다. 코덱은 영상이 갖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DVD나 블루레이 안에는 이제 MPEG이라는 코덱이 들어가 있어요. DVD는 MPEG-2라는 코덱이 들어가 있고, 블루레이에는 이제 MPEG-4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방송 이제 우리가 이제 VOD 방송하는 거는 H264라는 코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IPTV에는 또 MPEG-2가 들어가 있어요. 저 다른 MPEG-2긴 하지만. 그러니까 각 그 매체마다 그 매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영상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 매체가 갖는 속성하고 잘 맞는 그거를 표현하는 게 코덱인 거죠. 예, 그 성질을 담고 있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어떤 매체든 간에 시작점과 끝점에 이 스트리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DVD도 마찬가지고, 시작은 디스크고 끝점은 화면이잖아요. TV도 시작은 방송국이고 끝점은 시청자고. 근데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파이프가 있어요. 뭐 공중도 될 수 있고, 이제 어떤 선도 될 수 있고, 네트워크도 될 수 있고, 이 파이프마다 자기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의 양이 있는 거죠. 그 속도의 양 안에, 그리고 그 파이프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코덱을 가져서 보내야지만이 그걸 보는 사람이 가장 최적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안 좋은 예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영화나 뭐 이런 방송 매체물이나 이런 걸 다운을 받잖아요.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간혹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용량은 다른 것보다 훨씬 큰데 이게 내 컴퓨터에 맞지 않아서 이게 버벅거려요. 근데 내가 쓰는 컴퓨터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쓰는 그런 사양의 컴퓨터다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은 우리를 타겟으로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특정 누군가를 타겟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우리를 타겟으로 해서 그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 만든 거죠. 이게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영상을 아주 고화질로 만들고 싶어 가지고 데이터 스트리밍을,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트를 굉장히 높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뭐 보통 1기가면 끝날 영상을 한 8기가, 9기가 이렇게 되게 딱 만들었단 말이죠. 똑같은 코덱을 가지고.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영상도 좋아지지 않고 그 8배, 9배 되는 그 데이터 레이트를 처리하느라고 이 CPU가 많이 돌아가게 되죠. 그럼 영상이 버벅거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과도한 욕심에서 오는 이런 압축, 이런 코덱 적용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요새 VOD 같은 경우가 이제 요즘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VOD는 대부분 H264 코덱을 써요. 그러니까 H264 코덱을 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작은 용량의 HD 사이즈의 그런 영상을 부담 없이 이렇게 별로 일반인이 봐서 이게 화질이 낮다, 뭐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UHD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HEVC라는 H265 코덱이 있어요. 요게 지금 이제 UHD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도 우리가 이런 어떤 똑같은 이 파이프라인을 가졌지만, 데이터 스트리밍 라인을 가졌지만 이런 코덱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뭐 안 나왔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코덱을 풀 수 있는 장비들이 보급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를 방송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H265라는 그 코덱을 가지고 공중에서도 이 UHD 영상을 이제 엄청 크죠. 4K에 가까운 영상을 공중으로 쏘아서 이거를 일반 시청자가 집에서 받아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오늘은 다양한 영상 압축 방식과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고 테스트도 해보셨고 프레임 레이트와 사이즈까지도 확인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 TV, 영화 등에서 촬영을 하고 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다양한 코덱을 사용하니까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촬영부터 최종 출력까지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워크플로우는 촬영 포맷에 맞추어 편집 단계까지 서로 공유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 과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